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진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회를 이끌어 주실 사회자님, 후보자님, 그리고 참관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잠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먼저 박수로 많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먼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제15대 협회장 후보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해 드리는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받은 순서를 미리 정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식회사 HK 건축사 사무소 대표이신 김연태 후보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단업인 아시아 친환경자원협회 회장이신 문재건 후보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40대 어렵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건설기술협회 현 회장이신 윤영구 후보님이십니다. 주식회사 지성지연의 대표이사이신 박종면 후보님이십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사회자님을 모시고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은 숭실대학교 기계공학부 명예교수 유호선입니다. 기억이 새롭습니다만 지난 2022년 회장부 토론회 때는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 마스크를 입어 진행하였었습니다. 사회 전반에 급변을 초래하였던 팬데믹은 끝났지만 우리나라 건설 경기는 오히려 악화됐습니다. 작년 우리나라는 건설 수주, 건설 투자 및 건설 고용 3대 지표 모두에 걸쳐 역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이 추세를 반전시킬 동의는 딱히 없어 보입니다.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는 선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사회자로서 오늘의 토론회가 100만 건설 기술을 위하여 건설 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들이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한 준비된 후보를 가리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선거 공명제 취지에 따라 회원들에게 후보자들의 양력과 소신, 공약사항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협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했습니다. 토론회는 2월 10일 월요일자 대한경제지면과 인터넷판에 게재되며 2월 18일에 발행 예정인 폐지 선거 특집회에 실리게 됩니다. 토론은 기조연설, 공통질문, 자유토론, 방청객 질문, 마무리 발언,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각 후보님께서는 사전에 나눠드린 유의사항 안내문을 참조해 주시고 방청객들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진 및 영상 촬영은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으며 토론회 종료 후 전체 영상을 가감없이 협회 유튜브 채널에 2월 10일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그럼 기조연설을 진행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후보자별 각 3분입니다. 참고로 발언 종료 10초 전 1회 예비종이 울리고 2회 울리면 발언을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김연태 후보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페당 후보 김연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된 것은 큰 영광이며 한편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 우리 건설기술인은
우리 민족 5,000년 역사 초본 목표의 생활을 불과 수십 년 만에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건설 기술인이 오늘날 합당한 대우를 받기는커녕 주변으로부터 비난과 편견 속에 참담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 관련법이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국회의원이나 탁상 공론자가 의덕이 빼오듯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법 제도는 건설 기술인에게 합당한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떵떵거리며 잘 살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건설 기술의 자긍심은 갖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6년 전 우리 협회 첫 번째 직선제로 13대 회장에 당선되어 본격적인 회원 서비스의 개념을 도입하여 3년 내내 혁신을 거듭해 지금 많은 회원들이 분통을 터뜨리며 전화 불통 문제, 인원 대기시간 단축, 회원에 대한 절친적 문제 등을 개선하는 등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14대 낙선 후 회사에 들어가 3년간 많은 생각과 고민 끝에 경험과 대안 준비 완료를 바탕으로 15대 회장에 다시 출마하게 되어 선거 공약 몇 가지만 요약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회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협회의 주인은 회원입니다. 저는 회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즉, 회원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즉시 반영하는 협회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건설 관련 제도의 전면 대정비입니다. 건설인을 옥죄고 처벌만하는 관련 법 개정을 위해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100만 건설 기술인의 단결된 이름으로 배정받아 관련 법 개정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셋째, 건설 기술은 복지 확대입니다. 공제조합을 설립하여 회원들의 이익과 권리를 찾고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회원 연수원을 설립하여 회원 여러분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건설 기술의 미래 성장성 확보입니다. 대의원은 회원이 직접 선출한 민의의 대표자입니다. 대의원을 중심으로 협회를 운영하여 협회의 투명성을 기하고 아울러 청년 및 여성 기술인이 활성화에도 온 힘을 쏟아 미래 성장을 확보했습니다. 저는 13대 회장으로 재임하며 친절한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저 김에 제가 여러분과 다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건 후보님 감사합니다. 잘 들립니까? 네. 네. 이게 이야기하면 초가 나옵니까? 말하면 초가 나옵니까? 네, 말씀 시작하시죠.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제 15대 건설기술인 협회장에 후보한 김재원입니다. 국내 건설 현장에서 국위선양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이 시간에도 맡은 바 소임을 깊이 수행하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을 똑같이 느끼면서 동아, 삼성, 두산 건설 현장에서 건설 기술자로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잘못된 점을 확 뜯어 고치려고 회장에 출마했습니다. 전화해도 통화가 안 됩니다. 업무 처리가 못되기 시간 같습니다. 회영 경력 관리가 공정합니다. 협회 예산이 진정 회원을 위해 쓰이고 있습니다. 완전히 뜯어고쳐 회원 존중을 1순위로 삼아 기본에 충실하겠습니다. 첫째, 회장 연임을 위한 설데없는 비용 지출은 모두 회원관리 비용으로 투입하도록 회장 임기를 단임제로 개선하고 기본에 충실한 협회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협회 조직의 투명 시스템을 정비하겠습니다. JTBC, 매일건설, 한겨레신문 등에서 전세 사기에 대한 언론 보도가 되었고 민사재판 결과에 따라 협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100만 단체의 감사 한 명이라니요? 맞습니까? 감사 두명으로 협회의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투명하게 운영 관리하겠습니다.
셋째, 현명적인 제도 개선으로 발주관세의 위법 청구와 부실업자들의 행보로부터 진짜 건설기술인의 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부당한 압력에 대한 법적 문제는 협회에서 처리하겠습니다. 각종 규제와 점검 행위를 최소화시키겠습니다. 넷째, 교육과 복지를 개선하겠습니다. 친환경 디지털 시대에 말을 맞춰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고차원적인 회원 역량 증진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미래의 기술인인 청년 진입 촉진과 산업 전산으로서 미래를 보장받는 기술인 정책을 확립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역동적인 김재근은 정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잘못된 것을 우리가 고쳐야 합니다. 우리 건설 기술인이 함께하면 고칠 수 있습니다.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윤영국 의원 순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회원 여러분. 제15대 건설기술인협회 회장 후보 윤영국입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협회장으로서 협회의 미래를 위해 초석을 다지며 변화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변화의 결실을 맺고 협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마지막 한 걸음을 완성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책임감으로 저는 다시 한번 협회의 미래를 위한 여정을 이어가고자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3년 전 저는 제가 파는 협회, 바깥 파는 윤영구라는 슬로건과 함께 협회의 혁신을 약속드렸고 그동안 회원 중심의 정책, 내부 체계의 혁신, 외부 연대와의 강화를 통해 협회의 변화를 위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변화는 지속 가능해야 하고 완전해야 하며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가집니다. 지난 3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저는 협회의 변화를 마무리하고 미래로 도약하기 위한 3대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존경받는 건설 기술인입니다. 건설 기술인은 국가와 사회의 기반을 만들어가는 핵심 직업입니다. 건설 기술인이 단순한 직업인을 넘어 존경받는 사회적 주체로 자기매김을 하도록 정책적, 문화적 변화를 이루어내어 건설 기술인이 자부심을 느끼며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역량 있는 건설 기술인입니다. 건설 산업의 지속 가능 발전은 역량 있는 건설 기술인의 성장과 전문성에 달려 있습니다.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건설 기술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여 건설 기술인이 대한민국 미래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함께하는 건설 기술인입니다. 건설 기술인은 서로 간의 유대와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산업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협회는 건설 기술인의 단합과 발전을 지원하고 협회의 투명성과 회원 중심의 문화를 정착시켜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협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3년 동안 뿌린 변화의 씨앗은 이제 싹을 틔웠습니다. 이 결실을 맺고 협회를 더욱 성장시키기 위해 여러분의 지지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저 윤영구는 변화를 완성하고 협회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책임과 열정을 다해 더 빡세게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함께 더 나은 협회를 만들어가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박성민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건설기술인 여러분. 저는 이번 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박종맨입니다. 요즘 건설업계를 둘러싼 현실을 보면
결코 긍정적인 지표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청년층의 유입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우리 업계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타격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건설 기술인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세 가지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건설 기술인을 꿈꾸는 청년들이 없다면 협회의 존재도 없습니다. 청년들에게 건설업이 단순 노동이 아닌 첨단 기술이 접목된 미래 산업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따라서 청년들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에 대한 한 가지 방법으로 저는 회장 연봉을 전환하여 후배 양성기금으로 활용하고 건설 기술인 장학금을 신설하겠습니다. 또한 각 협단체와 협력하여 건설 장학기금을 조성, 전국의 마이스터원 및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건설 기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100만 건설 기술인을 위한 건설 기술인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건설 기술인법은 우리의 권익 보호는 물론 공공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될 것입니다. 또한 건설 기술인의 복지를 위해 건설 기술인 공제회 설립을 법제화하여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협회의 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많은 기술인 여러분이 협회와 연락이 어렵다고 호소하십니다. 이제 좀 바꿔야 합니다. AI 자동 응답 시스템을 도입하여 상담 접근성을 높이고 콜백 서비스를 통해 빠르고 정확한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건설 기술인 여러분, 변화는 저 혼자 개인의 힘으로 도저히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와 참여가 필요합니다. 저는 진정성을 가지고 직접 발로 뛰겠습니다. 건설 기술인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소중한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초연설을 마무리하고 이제 공통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은 총 3개로 토론회 전 후보님들께 공지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 후보님들은 2분 안에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협회는 건설기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 증진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00만 회원이 모인 만큼 성별과 연령, 사업주와 근로자, 분야, 업종, 공정 등 다양하게 얽혀 있어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후보님들께서는 100만 회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정책이 무엇인지 실질적 정책을 중심으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순서는 김재건 후보님부터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마에 대해서 제가 좀 과감하게 결국 추진하자고 해가 강도 있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건설기술인협회 왜 창립되었습니까? 창립 목적이 회원들의 기본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입니다. 협회가 회원을 존중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협회에 전합할 때 직원들이 친절하게 받고 회원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 많은 직원들이 얼마나 불만이 쌓이겠어요. 이 회원들에게 깔끔하게 전화받고 싶는데 정말 일이 많고 조직 시스템이 엉망이 돼가 그 불만을 김재근 회장 나와서 좀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회원의 권익 보호는 하나의 전화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회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화를 쉽게 받고 경력 관리를 공정하게 해주면 간단하게 되는 겁니다. 이 권익 보호는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가장 간단한 것도 요구합니다. 제가 당선되면 이 권익 보호하는 기본부터 조직 시스템을 정비하겠습니다. 회원 복지의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복지 일자리 제공입니다. 건설 기술인들이 현장에서 100만이 있는데 제대로 된 일을 하고 또 신입 기술자들이 재취업도 하고
또 해외 취업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주고 취업 지원단을 만들어 제공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이 병원이 가장 기본이 요구하는 복지 정책이에요. 일자리 증진에 친환경 건설에 병원과 인력을 충분히 활용하여 협회에 제공하겠습니다. 협회 예산을 전부 회원 기본 충실에 사용하도록 회계 규정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윤영구 후보님 답변해 주시죠. 네, 답변하겠습니다. 협회는 건설 기술의 권익 증지 방안에 대해 세대별 대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하여 법 제도 개선 위해서 시공분과 엔지니어링 분야로 나누어 지속적으로 논의한 결과 많은 부분에서 우리 건설 기술인들이 권익을 보호받지 못함을 인지하였습니다. 특히 건설 기술인의 급여의 현실화, 적정 근무 시간 보장, 현장 건설 기술인 배치 기준 준수, 현장 서류 간소화 등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협회는 2024년을 건설 기술인 워라밸 실현 원년의 해로 정하고 권익 증진실을 신설하고 워라밸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의 현실화로 기술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E&E 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임기 때 첫째, 건설 현장의 특성 반영을 하기 위해 권익 침해 현황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둘째, 청년층의 건설업 기피와 기존 인력의 이탈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며 셋째, 정부, 협단체, 기업 차원의 단기적, 중장기적 실행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으며 건설 산업 특성을 고려한 워라밸 지수를 개발하여 BQ에 반영하는 등 효과적 확산 및 정착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회원의 권익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고 고령화, 젊은 층 유입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설 문화의 대혁신이 필요하고 이중 건설 기술인의 워라밸 실현과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 건설 이미지 개선이 우선 시급하다고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만 후보님 답변해 주시죠. 네, 100만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부동산 공인중개사 분들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대략 한 11만 3천 분 정도 됩니다. 이분들도 그분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건설 기술인들은 100만이 되는데도 건설 기술인법조차도 없습니다. 만약에 건설 기술인법이 제정이 된다면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은 기업과 산업 중심의 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개별 기술인의 권리, 그다음에 복지, 안전을 지켜줄 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인법은 건설 기술인의 삶을 지키는 방패가 될 것이며 건설 산업의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법 안에 저희가 건설 기술인 공제를 추가를 하면 회원들의 복지에도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건설 기술인법 제정을 통해 100만 기술인의 자부심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김현태 후보님 답변해 주시죠. 네. 방금 박용면 후보께서 말씀하셨던 체감적인 실제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뭐 바람불듯 불후에 떠가듯 하는 미사여기가 아니고 실질적인 그 정책, 회원이 직접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많이 공감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다시 나온 것은 우리가 말로 100만 건설 기술인이 아무리 떠들어도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변함은 없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를 얽매고 감싸고 국내는 이런 법 규정을 바꾸지 않고 말로 떠드는 것은 허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건설 관련법을 바꿀 수 있는 비례대표를 우리 100만 건설 기술인의 이름을 보내서 우리 관련법을 먼저 바꾸자. 그게 급선무라고 보고 대내적으로는 그동안 제가 13대 회장을 하면서 가장 역점을 뒀던 전화 부통 문제 해결. 저는 95%까지 끌어올렸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혁신적인 업무 간소화를 통해서 민원 대기 시간은 37분에서 13분을 땡겼습니다. 그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이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좀 아쉬웠던 부분은 법적 의무 교육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되는데 이 제도가 이 이수세에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과태료가 아니고 포지티브, 네거티브라면 포지티브로 받으면은 가점을 주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벌점을 어떤 그 과태료를 부과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하나하나의 세부적인 그런 부분에 더 관심을 집중적으로 갖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전환, 스마트 건설 등 건설 산업의 변화와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 고령화와 청년층 유입 감소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협회는 이에 대하여 어떤 준비와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경력관리 업무의 문제점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윤영구 후보님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회는 2022년 제가 취임한 후 건설 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제고와 현 경력관리 서비스 혁신을 위해 경력관리 업무의 디지털 전환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2023년에 디지털 전략팀을 신설하였고 디지털 전환 3대 추진 전략 및 8대 추진 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3대 추진 전략은 첫째, 일하는 방식의 디지털화, 둘째, 가치 있는 데이터 수립 기반 구축, 셋째, 수요자 맞춤형 플랫폼 구현으로 정하였으며 8개 추진 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실제로 작년에는 업무 자동화를 통해 단순 반복적 업무의 자동화로 업무 시간을 약 2,000시간 절감하였고 20시간 자동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휴먼 에러도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직원들에게 누구나 AI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LLM을 활용한 상담 시스템 구축을 위한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저는 이를 바탕으로 다음 임기 때에는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신속한 의사 결정 지원 및 데이터 공유화를 추진하겠으며 수요자 맞춤형 플랫폼을 구현하고 100만 회원 데이터와 AI 등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하고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경력관리 업무의 효율화와 신뢰성 제고 방안은 아날로그 방식의 업무를 디지털로 전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회원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100만 회원 데이터를 활용해 건설 기술인의 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박종면 후보님. 현재 건설 기술인의 평균 연령이 약 52세 정도 됩니다. 만약에 청년층 유입이 줄어든다면 건설 산업은 어쩌면 지속 가능성을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과감한 투자와 혁신적인 전략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 건설의 미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건설이 단순 노동이 아니라 첨단 기술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스마트 건설 기사 제도를 신설해서 대학에서 스마트 건설 기술을 필수 교과 과정으로 육성하고 이를 현장과 기업에서 필수 자격으로 자리 잡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년 기술 유입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건설기술 자격증 취득 시 일부 비용을 지원하고 협회 차원의 장학금과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유한근무제와 디지털 업무 방식 등을 도입해서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고령 기술인 선배님들의 경험을 활용하겠습니다. 은퇴한 기술인을 멘토로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디지털 기술 교육을 지원하여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력관리 시스템을 혁신하겠습니다. 경력관리 시스템을 완전히 디지털화하고 건설산업 정보망과 연동하여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청년층 유입과 고령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건설 기술의 역량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현태 의원님 답변해 주시죠. 주기 그때서 우리 박정면 후보님 바로 뒤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더 유심히 듣게 됩니다. 또 아까 멘토 얘기하시는 많이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그 시대 흐름이 어쩔 수 없이 고령화되는 어쩔 수 없는 시대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진 젊은 기술인이 들어와서 우리 대를 이어야 되는 그런 그 시대적 사명이 있겠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는데 고양이 목에 누가 어떤 식으로 방어를 다해야 되느냐 거기에서 문제가 좀 되는데 좋은 급여에 좋은 근무 환경이 제공되지 않으면 누구도 오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우리 서로 거론은 안고 있는데 우리는 대학 제도에서 20%의 낙찰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유도 없이 까지는 낙찰률. 그걸 가지고 20%가 까진 상태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비링이 자루찢듯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소멸돼야 된다. 돼야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세부적으로는 젊은 사람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선 청년위원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청년위원회가 구성돼서 청년들의 얘기를 많이 드려야 되겠다. 그래야 미래 건설에 대한 답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청년 기술인에 대한 멘티, 이 제도는 여성 건설인 협회에서 오랫동안 아마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수준에 했던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저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협회장이 되면은 그 여성 기술 단체하고 같이 이런 멘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뿐이 아니고 은퇴 기술인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김재건 후보님. 첫째, 고령화 청년 유입 문제입니다. 건설 산업 현장에 고령화는 청년이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러면 건설 기술인에 청년들이 안 들어옵니까? 바로 늙고 병들고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 청년들이 눈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그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 청년들이 건설 기술이 중요하고 이 청년의 건설 기술은 지구 역사상 계속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래 기술된 80이 넘어서도 의사처럼 변호사처럼 보장받는 자격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제대로 안 됩니까? 라이센스와 시기가지고 건설 변화에 대처하도록 건설 기술인들에게 미래에 대한 충분한 보장이 있으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건설 환경에 디지털, 스마트 분야의 기술을 특화하고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고 또 공개한 근로자들에 대한 기술자에 대한 건설을 재교육을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경력 관리의 문제성과 신뢰성에 대해서 두 전임 회장
변 회장이 대충 설명을 안 했는데 경력관리제도가 건설기술입니다. 너무 복잡합니다. 이거 6년 동안 하나도 해결 못했어요. 이 전화응대하고 도대기 시장이고 문제입니다. 경력관리 절차 국제적 기준으로서 협회를 완전히 고치면 직원도 편하고요. 건설업자도 편하고 건설기술인도 편합니다. 가장 단순한 문제가 6년 동안 계속 논의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공통 질문입니다. 회비 수입만으로는 협회 운영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협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제안할 사업과 협회의 재정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시겠습니까? 박종면 후보님부터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건설 기술인 공제회 설립입니다. 공제회는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복지를 제공하면서도 협회 안정적인 수익원을 만들 수 있는 좋은 모델입니다. 예를 들어 대출이자, 보험료, 투자 수익 등을 통해 협회 재정을 탄탄하게 하고 회비에만 의존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잘 아는 과학기술공제회 같은 것이 사례를 보면 우리보다 규모가 작은 단체들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협회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공간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외부 기업이나 단체의 교육 및 회의 공간을 대여하면 추가적인 이 협회 위치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 박람회나 세미나를 직접 주최해서 참가비나 또는 스폰서 수익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선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협회 재정을 공개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고 회원들이 언제든 쉽게 재정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또한 외부 독립회계 법인을 통해 정기감사를 연에 1, 2회 정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회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면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제회 설립, 협회 자산 활용, 재정 투명성 강화 등을 추진하면 협회의 재정 문제를 다소나거나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원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태 의원님 답변해 주십니다. 협회는 매년 약 30억 원 이상의 순수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대 회장 재임 시 장기 분석을 해보니까 그 증가 금액이 점차 줄어서 2043년도에는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는 걸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서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회비 수입에 의존해서 협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당연히 일반 업무는 그리 할 수 있겠지만 국가 위탁 사무는 단기적으로 국고 보조금을 받는 걸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 먼저 번에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연간 위탁 사무 비용으로 협회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약 100억 원 정도로 좀 기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회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회원 사무 간 구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공제조합. 저도 지금 가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도 과학기술인 공제조합에서 상당히 높은 이자와 유리한 조건으로 좀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걸 통해서 기술인 노후연금, 대출기 제공, 그다음에 불의 사고 시 생계비 지원, 변호사 조력 등 회원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하나, 지금 돈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회원사가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 사업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협회 재정은 반드시 투명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협회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협회 감사의 일상 업무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대의원을 특별감사위원으로 대의원으로 구성해서
깨끗한 재정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세권 의원님 답변해 주시죠. 협회 재정 운영 투명성 공동 질문에 나왔습니다. 왜 나왔습니까? 재정 운영 투명성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공동 질문에 나왔습니다. 두 전임 회장님이 계십니다. 재정 투명성 공개는 협회 회원을 위한 회장의 기본 업무입니다. 협회가 지속 가능하고 운영을 제한한 사업은 협회 정관에 6조 7조에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의 예가 별관에 대한 근무대 아니겠습니까? JTBC, 매일건설, 한겨레 언론 보도에서 피해자가 되고 누수했는데 협회에서 어떤 재정 투명성에 논리 있게 반박했습니다. 대우인들이나 이게 협회 관계가 은행에 항의했을 때도 아무런 말도 못했습니다. 이것은 사업 관리에 대한 우리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회의 재정 투명성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감사 한 분께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최소한도 못해도 100만 단체에서 감사 규명을 하여 어떤 업무, 수익 사업은 책임지고 만들 수 있도록 깨끗하게 감사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재정에 대한 수익 한계는요, 여러분, 회원 수익 가지고 한계가 있습니다. 훌륭한 기술자들 많습니다. 해외에 진출할 수 있고, 스마트 기술도 할 수 있고, 건설 기술인이 100만 명입니다. 여기에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해외 빅 프로젝트 하신 분도 많습니다. 리비아 대수로, 싱가포르, 사우디,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이렇게 협회에 모으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제가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석열 의원님 답변해 주시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협회장에 취임한 후 항상 머리에 맴도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첫째, 국토부 수탁 업무인 경력 관리가 없어지면 회원들이 회비를 내고 협회에 가입을 할까? 둘째, 100만 데이터를 활용해 회원의 가치를 최대로 끌어올릴 새로운 수익원은 없을까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지금 스마트 건설이 활성화되고 BIM, AI 등 업무의 디지털로 아날로그 방식의 경력 관리는 필요 없어질 것이고 이로 인해 회원은 협회를 떠날 것이라 걱정되었으며 100만 회원의 데이터는 아주 소중한 자산이며 이 데이터를 가치 있는 공개 자료로 전환하여 사회, 정부, 기업에 제공하면 훌륭한 수익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협회 운영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첫째, 협회가 회원의 구심점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회원과의 소통, 화합, 역량 강화는 기존의 활동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며 둘째, 협회가 회원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챗봇 도입으로 상담 서비스 강화, 데이터 기반 통계의 시각화, 온 오프라인 일자리 매칭, AI 기반 진로 추천 등을 추진하겠으며 셋째, 100만 데이터를 통계화하여 안정적 수익원을 찾고 5개년 재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수익과 지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협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저는 정관을 변경하여 협회장이 연임 시 선거 기간 동안 직무정지 규정을 신설하여 협회의 투명성을 높였으며 명예회장에 지급되는 수당을 폐지하였습니다. 앞으로 저는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정보 공개와 윤리 규범을 강화하여 협회의 투명성을 높여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공통 질문을 마치고 이어서 자유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유토론은 한 명의 후보자가 주도권을 쥐고 각 후보자에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님께서는 공약사항 중심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공약사항 중심으로 반드시 3명의 후보 모두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기술인협회 설립 취지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국한해 주시고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면 후보님께서 앉은 순서대로 김현태, 김재권, 윤영구 후보님께 각각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김영태 회장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13대 때 회장으로 재임하시면서 회원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지금 왜 다시 같은 문제, 예를 들어 인원조나 회원 불만 등이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는 뭐 이전 개혁이 지속되지 못할 이유가 뭔지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이상인가요? 네.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현 회장도 더 좀 잘해서 연결해서 더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13대 때 코로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름대로의 개선을 많이 좀 했다고 보는데, 그게 제가 14대 떨어졌죠. 낙선됐죠. 낙선에 앉았은 게 더 많이 이렇게 발전이 되고 더 많이 개선이 됐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이번에 15대 되면은 먼저번에 잃어버렸던 그런 내용들, 좀 그런 부분을 더 강력하게 추진해서 경험을 통해서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문, 네. 또 이제 김재권 회장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협회 100억대 전세 사기 피해를 퇴신하겠다고 하십니다. 네. 근데 이미 발생한 피해를 어떻게 해결을 하실 계획이신지, 또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실 수 있는지, 협의과는 구체적으로 간단하게나마 제시하실 수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종면 부장님 후보 질문에 아마 나올 것 같아가 제가 이게 들고 왔습니다. 언론 기사 보도 내용에 감사합니다. 저도 이 내용을 작년에 알았어요. 잘 몰랐습니다. 병원들한테 물어봐도 제대로 몰라요. 대의원들한테도 물어봐도 모른다고. 원래 저희 TV에서 이게 방송이 나왔으면 대의원들한테나 의사들한테 제대로 공개되고 이야기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우리 의사가 한번 물어봤대요. 의사였어요. 이거 돼 있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지금 민사 소송 진행 중이니까 뭐 여러 가지 고려상 협회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도 제대로 이야기 안 했어요. 왜 그럴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협회의 책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에 대해서 제가 해당되면 좋지 않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현 회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임을 도전하시면서 주요 공약으로 존경받는 건설기술인, 역량 있는 건설기술인, 함께하는 건설기술인 등 3가지를 제시하셨습니다. 근데 이 공약은 지난 14대 때 제시하셨던 공약과 거의 수사 어구만 좀 끌린 것 같고 내용이 같다고 보입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지난 3년간 공약 실천이 약간 미진하셨다고 판단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약간 미진하고 또 추가적으로 뭐를 더 하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박 후보님 감사합니다. 근데 박 후보님이 약간 좀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요. 그 3가지 얘기는 제가 전번에 공약 내세운 게 아니고 제가 협회장에 돼서 협회에서 처음으로 건설기술인 미래비전 2030이라는 것을 작성을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3가지의 전략이 존경받는 역량 있는 함께하는 그 기술입니다. 그래서 제가 14대 때 그걸 계속 추진해 왔었고, 그게
아시다시피 그 내용이 하루 이틀 사이에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15대에 가서도 그거를 지속적으로 해서 협회 발전을 이뤄나가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김현태 후보님이 김재권, 윤영구, 박정면 후보님께 각각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김재권 후보님 바로 평소에 존경하고 지내는 마침 또 김씨끼리 한 옆자리에 앉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소에 그 존경해와갖고 목소리가 커서 이게 어떤 뜻을 전달하는데 전달력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역시 그 선거 공약에도 싹 바꾸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협회장이 출마해서 협회 업무에 대해서 제가 이제 13대 협회장을 열심히 했었는데 지금 그 바로 윤영구 회장 14대 회장이 앉아 계신데 현 회장인 윤영구 후보가 한 일 중 싹 바꿔야 될 일이 뭔지 생각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현태 회장님께서 13대 때 저를 국회 겸 비례대표제 추조제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어저께도 격리에 전화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을 건설 기술인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뭘 바꿔야 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딱 바꿔야 될 게 뭡니까? 전화 응대, 도태기 시작, 회원들을 존중하는 두 회장님들이 이걸 잘 해결했으면 제가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요, 이 못된 비율을 정량적으로 분석해와 일부에 제거하겠습니다. 그리고 협회 수익사업 재정 투명성 여기에서 능력 있고 경험 많은 협회 관리 경험도 있고 저만이 할 수 있습니다. 두 분 회장님은 여기에 다 연관되어 있어가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앞만 보고 협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회장님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영구 후보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의원이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원인데 임기 중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셨는지 이렇게 묻고 싶고요. 두 번째, 본인이 업적으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ENE 포럼에 기술사회가 빠진 거, 그리고 건축사에는 엔지니어가 아니고 아키텍처인 걸 아셨는지. 세 번째, 상훈이 제가 있을 때는 대통령상을 포함해 11개를 늘렸는데 지금 금탑 산업은장이 왜 없어지고 한 번도 못 봤는지 그 세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네, 답변해 아니 이 답변 세 가지를 답변하면 1분씩 3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시간을 주게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이건 지금 하나만 해주시죠. 아니, 하나는 어떻게 제가 1분 만에 답변 뭐 좀 취소해 드릴까요? 아니 아무거나 그런 걸 그래. 말씀해 주세요. 네. 그리고 뭐 간단하게 또 하죠. 아까 우리 30초 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미 30전 아니 이제 사용하셔서 하나만 꽂으라니까 세 질문 그럼 중에 10초만 더 할까요? 세 질문 중에 하나만 예, 그럼 이제 질문 북한에 내용을 주시죠.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 건설 기술인의 위상을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상원을 계속 추진 더 늘려왔는데 금탑 산업은장이 그동안 다 없어진 이유가 뭔지 그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취임해서요. 이 보상에 대해서 두 가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나가 우리 100만 건설 기술인의 현재 훈장 2개, 포장 2개, 대통령 포장 4개, 공시소축 포장 4개 이게 부족하다. 이걸 늘려달라. 두 번째가 일반적인 포상은 관계가 없는데 제 1등급인 금탑 훈장은 좀 심사 부분이 노출되어 있는 것보다는 좀 까다롭습니다. 그 부분이 사회 기여도라든가 아니면은 이 도네이션 하는 그런 부분도 찾아봐서 업체나 대표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 그 규정을 기술인들이 받을 수 있게끔 그걸 좀 낮춰달라고 꾸준히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훈장하고 포장은 못 늘렸지만 대통령 표창하고 이 국무총리 표창을 하나씩 늘렸고요.
이 제가 주장했던 그 좀 그 등급을 아래로 가자라고 그 심사 기준을 아래로 가자고 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고 재작년에는 안 됐고 작년에는 어느 정도 개선됐고 금년에는 상당히 개선돼서 결과는 기다려 봐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예, 다음 진행해 주시죠. 예, 박정면 후보께 지금 후보수로 일하면서 주요 현안하고 대의 업무만 챙기고 상공부장도 업무를 맡기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네네. 잘 모르시겠지만 건설기술협회는 회원이 직접 민원이 하루에 12,000건 정도 됩니다. 경력신고, 전화, 증명 발급 그 어느 것 하나가 소홀히 할 일이 아닙니다. 협회장에 출마했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상근 고위단계 업무를 맡기고 본인은 대외 업무만 챙긴다면 본인을 믿고 표를 찍어주는 회원들께 불충이 아니려나 하는 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협회가 제가 알고 있기로 해외 건설 협회 빼고는 회장분들 연봉이 없습니다. 항공기 쪽은 그리고 대부분의 협회장님이 비상근으로 근무를 하시지만 협회 업무를 다 보십니다. 일주일에 하루 업무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저희 건설협회나 전문협회나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상임부회장님께 내부에 있는 그 권한을 조금 더 위임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일상적인 업무 예를 들어 뭐 결제나 이런 것들 회장한테까지 보고를 하면 사실은 결제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늦습니다. 그런 업무를 위임되겠다는 것이 제가 뭐 휴수를 안 하고 대외 활동을 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대외 활동이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린 건설 우리 기술입법 이거는 제가 보기엔 국토부나 국회라도 살아야 돼요.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김재원 후보님이 윤영우, 박종면, 김현태 후보님께 각각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영구 후보님께 두 가지 묻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협회 회원들이 전화응대에 대한 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김현태 후보님께서 옛날보다 더 나빠졌다고 공약에 나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나빠졌는지 옛날보다 잘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윤영구 회장님께서 전세에 대한 문제를 확인하고 감사회가 잘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수인계할 때 그런 문제를 발견했는지 아니면 뒤에 업무 중에 발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대책과 또 혹시 재판 결과에 협회에 사손이 협회에 문재산상의 손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답변 시간이 길 거를 두 개씩 질문하니까 계속하겠습니다. 현 회장님 세 분은 전화 응대를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협회에 응대율을 지금 그 김현태 회장이 얘기하는 응대율은 콜센터에 오는 얘기고 협회 전체에 오는 전화는 본회 사무실, 지회, 그다음 콜센터입니다. 콜센터에 오는 거는 4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전화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저는 시스템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즉 일단 오는 전화를 줄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라인을 활성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있는 Q&A를 아주 쉽고 편하게 쉽게 해서 Q&A에서 해결하도록 해서 전화 인력을 줄여야 되고요. 오는 전화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지만 챗봇 시스템을 도입해서 24시간 응대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우리 박정면 회장이 얘기했던 대로 안 된 부분은 콜백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시스템을 바꿔서 이거를 전화 응대를 해줘야지 응대율이 95%다 아주 그 작은 부분 가지고 얘기할 건 답변 아니라고. 마무리해 주시죠. 두 번째 답변은 안 됐는데요. 네, 간단히 하나만 하고 두 번째 예, 저 질문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 다음 마지막으로 이 마무리 발언할 때 그때 기회를 이용해 주시죠. 예, 하여튼 그래 이야기 알겠습니다. 답변하기 어려운 일이고. 예. 그다음에 박종원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과감한 도전 대단히 존경합니다. 새로운 시스템 도입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협회는 100만 단체고 조직의 경험도 있고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기술인 회장들하고 같이 해야 되고 또 문제가 다 해결하려면 힘이 듭니다. 저도 3년 전에 무보수 도란 받겠다니까 제가 옆에 있는 윤영구 회장한테 쳤습니다. 죗값 받고 제대로 일하는 걸 건설 기준이 됐겠습니다. 무보수 한다는 건 뭡니까? 상근 3년 똑같이 열심히 해가지고 협회를 제대로 해주려고 했습니다. 특히 박종원 회장 공약은 공제에 등 여러 가지 협회 관리에 자금 투입이 많이 됩니다. 이 많은 자금 투입을 어떻게 해결해가지고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네. 자금 투입을 말씀하시는 게 아마 건설기술공제에 말씀하시는 건데, 건설기술공제가 우리 아시는 과학기술공제가 12만 정도 됩니다. 저희가 100만인데 제 생각에는 한 5만 정도만 회원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는 첫 번째 출자금이 우리 기술인 각자가 뭐 10,000원에서 뭐 5만 원 내지는 10만 원까지 출자하고, 그다음에 저희 협회에 아까 김현태 회장님 말씀하신 유보금 제가 뭐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유보금을 조금 지원을 하고, 제가 사실은 이거를 한 6개월 정도 검토를 하고 과학기술공제 쳐다보고 하니까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저희가 100만 중에 예를 들어 과학기술공제처럼 10만만 모을 수 있다면 13조입니다. 과학기술공제 자산이. 그거보다 좀 작은 부분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현태 의원님. 제가 김민태 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회사 일하시고 다시 도전하셨습니다. 회장 재임실에 저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건설 관련 벽부에 문제가 있다고 저를 국회에 비례대표로 추천해 줬습니다. 세월이 이상이 돼가 제가 국회의원 되지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 협회에서 비례대표 추천해가지고 제가 나갔으면 그래도 건설기술인님께서 제도나 법을 조금이라도 건설기술인 법을 만들어서 고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마지막 전부 투자를 협회 건설기술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지금 3년 전에 못한 걸 다시 하겠다고 하는데 3년 후에 지금 이 시간에 해야 될 것이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만 뭐를 하려고 다시 나오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문대원 회장님이 힌트를 주셨는데 말씀도 하시면서 국회의원 추천을 해줬는데 못했다 했는데 그때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뭐냐면 3명을 추천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당 저당 3명을 하니까 효과가 없었습니다. 3년 내내 고민했는데 왜 그때 실수를 했을까? 왜 그때 실패를 했을까를 수도 없이 생각하다 결국은 찾아낸 답은 하나만 추천하다 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현재 후보님 중에서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내겠다는 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야 되겠다. 제가 나서서 그래서 3년 동안 고민하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김대원 회장님 혹시 추천이 될지 모르니까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윤영구 후보님이 박정면, 김현태, 김재건 후보님께 각각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박 후보자님의 의도는 알겠는데 협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후보님 공약에 100% 전화 콜백 구축을 공약하시는데 과연 협회 하루에 통화하지 못한 전화가 몇 통이라고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고, 그리고 상담원 위인이 하루에 통화 가능한 게 몇 통이나 돼서 그러면 콜백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몇 명을 동원해야 되는지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네. 제가 정확한 숫자는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고요. 두개 있는 게 없습니다. 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협회가 뭐가 제일 불편하세요? 그랬더니 전화를 안 받아요. 그게 1번입니다. 제가 속이 터져가지고 왜 안 받죠? 그거 막 물어봤어요. 직원이 몇 명입니까? 170명이래요. 그 중에 전화를 받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한 50명? 못 받습니다. 80만이 전화해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 전화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것도 몰라요. 우리 회원들도. 근데 방법은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콜백 100%는
AI 시스템으로 자동 응답이 돼서 못하고 어떤 사람이 하여튼간 뭐 전화를 해서 그래도 다시 전화라도 한 통 해주고 저희가 내일에도 전화 드릴게요. 뭐 이런 식의 시스템, 그런 시스템을 윤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하게 나도 해야지 회원들이 그나마 전화 나도 다시 오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태 후보자님께 여쭙겠습니다. 후보님이 대국민 신뢰 회복을 통한 건설 산업 이미지 쇄신을 공약하셨는데 현재 협회에서 건설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유튜브 방송하고 있고 이미지 개선을 위한 민간단체 건설 대응인에 참여하여 활동 중에 있고 미래 건설 인재상 시상하고 있고 건설 현장 UCC 윤리포스트 공모전 그 외에 사회 공헌 등을 하고 있는데 이거 외에 우리 건설 산업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어떤 다른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공약을 하셨는지 또 참고될 수 있게끔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항상 두 가지가 같이 이게 공존을 하는 거죠. 어떤 이론적인 정책과 또는 실제로 우리 회원들이 직접 느끼는 두 가지가 이제 항상 공존한다고 보입니다. 그 현 회장님께서 지금 유튜브 건설 가방뿐이 아니고 걷기에 100만 건설 기술인 하여서 그 나름대로의 많은 이상을 얻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아주 굉장히 흐뭇하게 보고 좋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당장 목전에 전화를 받는다든지 일 처리를 빨리 한다든지 여기 와서 몇 번 만에 경력 신고가 되는지 왔다가 몇 번을 해야 되는지 그런 중요한 부분이 같이 되면서 더한 아까 이론적인 그런 부분을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재곤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후보님이 공약에 보면은 9개 우리 그 직무별 국가가 있는데요. 그 직무별의 독립 예산을 증액하겠다라고 그런 그 공약을 하셨는데 독립 예산의 의미가 무엇이며 현재 기술인회에 가고 있는 1년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신지 그리고 혹시 현재 기술인회 운영 방식에 문제점이 뭐고 개선 사항이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게 기술인 회장들 여기 꼭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술인 회장으로 선거운동회가 뽑혔는데 하는 일이 없다고 그러는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기술인들 회장이 각 분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예산력을 달성해주고 그 기술인들이 일자리나 그다음에 앞으로 기술 분야를 발전시킬 과정을 만들는 기술인 회장이 중심이 되어서 예산제를 별도로 제가 마련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협회의 예산이 일반 회계, 특별 회계 등등 한 400억 정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일반 회계, 특별 회계 어느 정도로 분석된지는 제가 회장이 되면 잘 정리해 가지고 쓸데없는 홍보 비용 줄이고 우리 회원들을 위한 기본 원칙에 대해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에게 맡겨주시면 깨끗하게 정리됩니다. 네, 이상으로 잘 토론 마치고 방청객 질문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협회 출입 기자분을 포함한 방청객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혹시 후보님들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시간 관계상 기자분에 한하여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목된 기자분께서는 소속과 성함을 밝힌 후 필요하다면 답변자를 지목하여 질문해 주십시오. 예, 이것부터 해주시죠. 예, 말씀하시죠. 네, 대한경제정책관 차장이라고 합니다. 네 분의 질문 토론 잘 들었습니다. 후보자들께 돌아가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현태 후보에게 질문 드릴게요. 유일하게 은퇴 건설 기술에 대한 방안을 언급을 하셨는데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요? 그리고 김재건 후보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회장 단임제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3년인지 4년인지요. 그리고 협회 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연수성이 떨어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윤영구 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워라밸을 추진 중이신데 연구 영역이 6월까지인데 입법 등 과정을 거쳐서 향후 3년 내에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박종명 후보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년 기부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셨는데 이를 위해서 건설기술인법 개정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추진돼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김현태입니다. 잘 못 들었는데 경상도 발음이라서 충청도 발음으로 한번 질문 좀 하려고. 다시 한번. 유일하게 은퇴 건설 기술에 대한 방안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인재 신이 은퇴. 오늘 영어 발음이에요, 경상도 발음이 아니고.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시니어,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잘 못 들어보는데 시니어를 더 좀 오래 좀 써야 된다 이런 것이 기본 생각입니다. 첫째 그 교육을 해서 재교육을 시켜서 재취업하는 것이 첫째일 겁니다. 제가 13대 회장을 할 때 은퇴 기술인들을 우리 협회에 민원 상담사를 이렇게 여러 분,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한 20-30명 정도 될 것 같은데 상담사로 이렇게 해가지고 별도로 안내를 맡기고 1층 회원이 주인인 앞에 써 있는 그 앞에 안내도 하고 민원실에 넣어서 이렇게 오래 걸리는 나이 드신 이런 분들한테 서로 이렇게 소통도 하고 상담도 하도록 그렇게 좀 해서 나름대로 재취업을 물론 몇십 명에 불과하지만 그런 노력을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것보다 더 많은 그런 부분을 노력해서 재취업적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잠깐 답변 전에 제가 아까 안내를 조금 놓친 것 같아서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안으로 해주셔야 된다는 그 멘트가 있는데 이거 너무 짧은 말 좀 더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1분 다 채우셨습니다. 우리 김정은 후보님부터 답변하실 때 1분 이내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위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국제적인 모든 단체에서는 시스템적으로 운영합니다. 차기 회장 뽑고 차차기 회장을 뽑습니다. 차기 회장이 전임 회장의 업무를 다 인수받아가지고 시스템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투명하게 운영하면요 1년 회장하고 다음 차기 회장 뽑고 차차기 회장 뽑고 시스템적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6년씩 임기제 해가지고 경영하는 이 시스템은 그 사람 아프든지 문제가 생기면 누가 해결하고 이런 독재적이고 권위적인 데는 이제는 우리 건설기술협회에서 없애야 됩니다. 제가 왜 나오지 않으면 안 되냐면 그래도 전국전 브랜드 네임도 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젊은 인재들이 협회 시스템에 많이 고용하도록 다른 문제를 제가 시스템화 시키도록 정관을 깨끗하게 고치겠습니다. 예, 저 역시 아까 질문하시는데 마이크를 이렇게 하셨는데 그냥 육성으로 전체 맥락이 무엇인지 좀 지난 3년간 워라밸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연구 영역이 올 2월까지입니다. 향후 3년간 입법적 과정을 거쳐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어떤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 답변자입니다. 워라밸 연구 영역으로 하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냐 그 말씀. 네,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제가 이게 질문에도 답변을 했지만 저희들 워라밸 연구를 하면서 지금 제일 중요시하고 있는 게 실태조사입니다. 실태조사가 끝나게 되면 그 실태조사를 가지고 건설산업의 특성을 반영해서 우리의 워라밸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판단하면서 타 산업은 워라밸 정책을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가. 그런 다음에 건설산업의 워라밸 정책을 잡아서 여기서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바꿔야 할 부분이 있으면 법과 제도를 바꾸고 그 다음에 새로 만들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새로 만들고 하면서 이 부분이 아까 얘기한 대로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어떤 기반을 마련해야 되는데 아까 예시 든 게 PK 제도에 워라밸 지수를 반영을 해서 각 기업들이 워라밸의 ESG처럼 신경 쓸 수 있게끔 한다든가 해서 워라밸을 확산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예, 답변. 네.
건설기술인법은 청년 유입을 위한 건 아니고요. 전체를 위한 겁니다. 네. 질문하신 청년 유입은 사실은 저희가 대한민국에 16개 직종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지금 청년들이 건설을 직업으로 장래할래라고 물어봤더니 숫자가 15등이래요. 16등이 뭔지 아십니까? 농업, 결론은 현재 꼴등입니다. 제가 아주 작은 것부터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 국가 기술 자격증을 따면 후배들이 저희 이제 30년 저희 여기 협회 회비내는 거거든요. 그 친구들한테 국가 기술 자격증 따면 제가 회장 되면 이 텀블러에다가 건설 기술인 선배 일동 그래서 그거라도 하나 보내주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선배들이 후배들을 위해서 이런 생각도 하시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정책은 차근차근 고민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자분께서 예, 말씀하시죠. 저는 기자가 아니고 교수인데. 저 기자분들에 한해서 하기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번복하기가 좀 죄송합니다. 다음 기자분 중에서 혹시 질문하실 분 없는 것 같은데 세 분밖에 안 되는데. 저는 한 교수가 질문 드린 게 청년 문제 때문에 제가 그것 때문에 이런 거. 예, 좋습니다. 저기 사회자 재량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림대학교 건설환경과에 있는 이주호 교수입니다. 저는 이제 기업에서 한 30년 정도 근무하다가 한 5년, 6년 돼갔는데 이제 학교로 옮겼는데요. 지금 청년 우리 전부 다 지속 가능을 네 분이 공이 후보님이 말씀하시는데 고등학교 가보면은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싸합니다. 절대 안 와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고등학교 다니면서 느끼는 게 이렇게 하면 뭐 지금 말씀하신 분들은 자격증 따고 들어와서부터 얘기신데 후배들이 들어오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냥 있는 분들끼리 하다가 없어진 협회 아닌가 해서 이번 공약에 네 분 공이 고등학교 졸업자들한테 그런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좀 공약을 하나씩 있으시면 반영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분 공통 질문이시죠? 예, 공통. 네. 그러면 답변 순서를 아까 저기 김현태 의원님이 제일 먼저 답변하셨죠? 예. 그럼 순서에 따라서 우리 김재건 의원님과 답변해 주시죠. 제가 먼저 아니요. 김재건 의원님부터 순서대로 해주시죠. 이주호 교수님, 여기 또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공고를 나왔습니다. 공고에서 공대를 거쳐가지고 박사 있다가 연대에서 박사 있다가 평생을 건설 기신으로 살았어요. 왜 그때 당시에 공고에 가서 젊은 기술자가 되어가려고 했습니다. 제가 사우디에 가서 일을 해보니까 정말로 엔진이 존경받고 내가 저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박사님 받고 기술사학점도 따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다행히 이자한테 특을 받은 장본입니다. 우리 때는 기술사학점 따면 그런 대로 더울을 받았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 반이 기술사들입니다. 이 기술사들이 지금 이제 존경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공고는 청년 유입해가지고 라이센스 주고 공고에서 칼리그문회가 이주호 교수님한테 공고의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직장을 보장받을 때 가능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주호 교수님과 저하고 토론하면 제가 확실하게 국제적인 룰을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청년 유입은 어떻게 정책을 펴야 될 것인지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교육과 해도 됩니까? 예. 저기 마무리해 주시죠. 저 갑자기 기자분 하다가 또 이주호 교수님하고 제가 연대에서 다 동문들이 돼가 질문이 나가 제가 또 네. 예. 다음 우리 윤영 후보님 답변해 주시죠. 청년에 대한 부분은 그 통계상으로 보면 현재 청년이 14%에서 10년 내는 3%로 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건설 산업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산업의 문제점이 특히 건설 산업에서는 청년들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건설 문화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설 문화의 3D 산업을 3S 산업으로 우리 선배들이 고쳐놓지 않는 한 젊은 인재들이 들어오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그러한 그 건설 문화 혁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고교생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협회가 고교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교생 취업 지원을 하고 있고, 멘토링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업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고교생들을 직접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못 되기 때문에 지원적인 작용만 하고 있는데,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지 협회에 얘기해 주시면 협회에서 반영하겠습니다. 박하고 네. 답변해 주시죠. 정말 좋은 질문이십니다. 제가 정말 많이 고민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청년 유입이 안 되면 저희 단체도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세분 회장님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 생각은 거의 유사한데요. 우리 기술협회뿐만 아니라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한테 제가 협회를 가서 사정하려고 해요. 돈 많으신 단체니까 돈 좀 내달라고. 그 다음에 그걸 저희 전국에 있는 요새 마이스토고라고 합니다. 그 마이스토고. 그 친구들은 이미 이 건설을 하려고 준비되어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이 들어와서 푹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한테 고등학교 재학 중에도 저희가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꼭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현태 의원님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죠. 이주 교수님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한 공통의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학교에는 건축과를 오질 않죠. 그거는 이제 학우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배가 끊어지는데 그 부분은 다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우리의 꿈입니다. 젊은 사람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고등학생이 되는 게 아니고 대학교 학생이 취직이 되면 고등학생이 대학을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 지금 현재 건축기사 1급을 따야만이 초급기술인이 됩니다. 대학은 4년제 서울대 나오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초급기술인이 안 되기 때문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사 자격증 따는 거는 12, 13%에 불과합니다. 대학 졸업생이. 그러다 보니까 초급생 기술인이 못 되고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초급기술자가 이 자격증을 안 따도 되도록 제가 임기 중에 그걸 해놨습니다. 지금 들어올 수 있는 법까지는 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시간이 걸린다. 예, 질문 있습니다. 질문을 후보자님들께 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지금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신분이 계십니까? 이번에 토목 대의원 후보로 출마한 강동춘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 관계상, 진행 관계상 원래도 그 기자분들에게 질문 기회를 국한하기로 했었는데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기자분 질문 있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원칙상 안녕하십니까. 저희 이코노미뉴스 박희대 기자라고 합니다. 네. 간만에 반가운 분들을 또 뵙게 돼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를 좀 드리네요. 한 두 가지 정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13대 직선제 도입 이후에 모바일 투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도상의 문제는 없는지, 아니면은 지금 모바일 투표 시스템에 대해서 각 부모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건설 기술인의 경우에 교육에 대해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교육기관 인프라 부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이 안 나오신 것 같아서 공통된 질문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시는지 네 분의 후보자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 그 답변 이전에 제가 사회자로서 먼저 안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두 가지를 1분 이내에 둘 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만 선별적으로 해주십시오. 이건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이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그 윤영구 후보님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현 모바일 투표 제도에 대해서는 저는 뭐 별 생각이 없습니다. 법도 법이고 모든 법이 완벽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주어진 조건에서 후보자들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금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으나 교육기관과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후보자로서 얘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답변하겠습니다. 네. 모바일 투표 시스템은 저도 뭐 큰 불만은 없는데 한 가지 좀 걱정스러운 게 어제도 협회에서 저희가 카톡이나 문자가 왔잖아요. 우리 후보자들 누구누구 나오는데 그게 안 열려요.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하니까 그 내용 그거를 조금 뭐 저번에 선관위 우리 회의할 때도 있었는데 그걸 조금 더 이게 분명히 몰리거든. 그럼 사람들이 투표하러 들어갔다가 안 되면 안 합니다. 그걸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교육기관 인프라 문제는 저희가 공간이 부족하다고 막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주 근데 중요한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온라인으로 교육하는 그거를 좀 더 뭐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본인이 구축할 수 있는 그 시스템 예를 들어 뭐 카메라를 보고한다든지 그런 걸 좀 보완을 해서 온라인 시스템으로 내용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받아봅니다. 그런 것을 좀 확충을 하면 이 공간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김현태 의원님 모바일 투표는 어쩔 수 없는 시대 상황일 겁니다. 왜냐하면 73만 명이 현재 투표권자인데 그걸 좀 표고 나누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그대로 가되 그 협회에서 우리 그 선관위에서 철저한 검증과 어떤 시운전을 통해서 좀 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약간 보이지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질문 내용이 교육기관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시간 좀 해주세요. 질문이니까. 교육기관 뭐였었죠? 아까 잘 안 보여가지고. 교육기관 뭐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 저도 안 보여서. 네. 오랜만입니다. 예. 잘 지내시죠? 예. 교육기관 이제 인프라 문제가 시급한데 지금 벌써 100만이 지금 전국에 100만이 지금 회원이 지금 넘어선 상황인데 뭐 지난번에도 국토부와 관련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이 됐었고 뭐 특정 기관들이 지금 현재 몰려서 뭐 인천 이쪽만 몰려서 하다 보니 사실상 그 교육을 받는 건설 기술인 같은 경우에는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당장 이제 나오는 문제가 인프라 부족 문제가 나올 겁니다. 죄송합니다. 부연 설명은 좀 자세히 주시고 예. 그냥 핵심만. 지금 건설 기술인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인프라를 어떻게 좀 이렇게 부족 문제를 뭐 해소할 수 있을지 이런 방안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시간 뺐습니까? 시간 32초 딱 돼 있어요. 지금 뭐 현재 건설 기술인 교육기관은 15개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이 8개, 그다음에 전문이 7개에서 15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관을 제가 임기 때 우리 협회에서 직접 관리하는 기관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3년에 한 번씩 다시 재평가라든지 이렇게 좀 하는데 그거는 이제 연구원에 좀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집중 검토를 해서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 지역별 이런 부분은 더 재분배하고 그렇게 보완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음 김세권 의원님. 기자님이 3년 전에 우리 모바일 투표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2등 했고요. 이게 1등 하신 윤영구 회장님하고 300몇 표 차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 선거관리위원들하고 여기 강당에서 3등 하신 김연태 후보님, 4등 하신 5등 하신 후보님 관계자들이 모여가 많은 토의를 했습니다. 문제는 있었지만 부정은 없었다. 김재가 깨끗하게 승복했습니다. 가처분 신청하자고 많은 회원들이 저한테 하고 가처분 변호사 비용을 한 1,000만 원 정도 저한테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건설기술인 협회도
잘 관리했지만 예상치 못한 것을 깨끗하게 성공했습니다. 아마 이런 문제가 선거 관리에서 잘 검토되고 있는 줄 알고 있고요. 그러나 지금 제가 계속 봅니다. 카톡이 잘 안 된다. 법이 된다. 밀리지 않는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잘 검토해가 또 오명을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은 자유 그러니까 방청객 질문은 세 개로 질문 있습니다. 예, 질문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제 원래 계획이 꼭 하고 싶습니다. 회원으로서 하고 계획이었는데 싶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예, 저 사회자로서도 그 정도 재량은 아니 방청객 질문도 하나 정도는 받을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그렇게 강력하게 하십니까? 그렇죠. 방청객 질문 하나 정도는 합시다. 그럼요. 당연하죠, 그건. 꼭 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방청객도 여기 건설 기술인이고 회원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예,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거 마지막 질문이고 이번 질문은 짧게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답변도 짧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의에서 죄송합니다. 그 토목 대의원 후보로 출마한 강동춘이라고 합니다. 여기 여러 후보자님들께서 좋은 말씀 다 하셨고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을 다 동의하고 찬성합니다. 근데 협회로서의 고유 업무가 있고 정부 위탁 업무가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말씀하신 것들은 협회 고유 기능으로서 어떤 회원들 복지라든가 제도 이런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실질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 같은 회원들이 제일 불만을 느끼는 것은 전화통화 힘들고 업무 처리하기 힘들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 마이크 주세요. 예. 예, 그 박종면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이크 협회는 주세요. 정원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원은 95년도에 협회가 설립될 당시에 정원으로서 정원이 직원 수 말씀하시는 예 그렇습니다. 직원수가 진행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예, 마이크 끄주십시오.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을 짧게 해주십사 하고요. 근데 지금 질문 내용이 다른 일반 기자분들보다 더 길고 있어요. 이게 배경 설명 참고하시고 짧게 핵심만 말씀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 주세요. 직원들 정원이 95년도에 그 경력관리 전담할 때 정해진 정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직원들이 경력관리 업무만 하고 필수 행정 업무만 할 때 정원이 건데 이걸 회장님들이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이 이제 할 때 정원을 빌려서 행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직원 정해진 직원 소속에서 경력관리 업무를 하는 직원을 전향대 배치돼 갖고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업무 처리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회장님 후보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앞으로 회장이 된다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꼭 알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답변도 짧게 해주십시오. 저만 하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게 아까 제가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데 직원이 175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이것 뭐 기획하는 업무, 뭐 하는 업무, 뭐 전화 받는 분들이 제가 13대 때 50분이었다가 우리 민영구 회장님 하실 때 25분 전화 받는 응대가 그 다음에 외부에서 또 들어와서 25, 30명 정도로 55명. 그러니까 5분 더 늘으셨다고 그러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안 됩니다. 저 55명 가지고 뭐 택도 없습니다. 80만 명이 전화 뭐 다 하진 않겠지만 그러면은 인원을 늘려서 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그러면 결국은 뭐 아까 얘기들 하셨지만 시스템으로 바꿔야 돼요. 전화하면 우리 은행에서 받는 것처럼 AI가 뭐 응답하고 정말 불편하신 게 뭡니까? 누르세요.
그럼 그거를 다시 콜백해서 해줄 수 있는. 저희가 80만 상대한다고 이거를 뭐 1000명으로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 디지털, 뭐 스마트 뭐 이런 쪽으로 좀 변환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 때가 지금 온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 그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한테만 질문하시는 줄 알고. 김현태 의원님 답변해 주시죠. 예, 그 아까 전화로 하겠습니다. 지금 뭐 대체적으로 전화가 좀 문제가 되니까. 지금 전화가 안 되는 거 제일 문제인데, 아까 지금 제가 있을 때 55명이라고 했는데 14명이었습니다. 14명. 인원을 확 늘리는 게 아니고, 이 인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많이 전화가 잘 될 수 있느냐. 그걸 연구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침 9시에 와서 6시에 퇴근하는 게 아니고, 1시간 먼저 와라. 그리고 나머지 점심시간 다 가지 마라. 1시간 늦게 가라. 그 균배를 했었습니다. 같은 인원. 그리고 콜센터도 수도 없이 한 달에 10번 이상 들어갔습니다. 그 콜센터 전화 응대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같은 15명과 지금 50명입니까? 왜 이렇게 인원이 많이 늘어났나요? 하여튼 이거는 적은 인원으로 최대한 효과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전화응대 2만 원이 병력관리 시스템의 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질문 안 하면 복잡해서 처리를 못합니다. 외국에는 그런 데가 없습니다. 이 병력관리 시스템이 LH공사에서 공사한 콘크리트 진사, 철도공사, 건설공사에 건축할 때 콘크리트 진사, 콘크리트 공사, 소공사에 건설 기술입니다. 이분들이 PQ라는 거 이상해가지고 어느 지역에 안 하면 안 되고 이 절차에 무슨 공사 계속 협회에 전화하고 물어봐야 됩니다. 하물며 대행사가 병력관리 해준다고 합니다. 이런 나라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화 80만 명이 전화가 50만 명, 100명에서 200명 있어도 해결 못합니다. 제도적으로 국토부가 협회가 싹 뜯어고 지켰어요. 인터내셔널 룰, 국제 룰, 동네 축구하지 말고 월드컵 룰로 바꾸겠습니다. 제가 해결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이정도 후보님들 여러 가지 말씀은 좋으신데 실질적인 부분을 세부 내용을 놓으시고 겉으로만 얘기하다 보면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협회 직원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은 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통화의 부분에서 얘기하면요, 아까도 얼핏 얘기를 했지만 콜센터에서 지금 하루에 소화하고 있는 통화가 1,200통입니다. 근데 협회에 그럼 콜센터를 100%로 하면은 우리 통화 문제가 해결됩니까? 협회 전체에 들어오는 전화는 6,500통입니다. 국내 지회 다 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인입량을 줄여야 되고 시스템으로 해결을 해서 해야 되는 거지 콜센터만 가지고는 운영이 아니고 경력관리 마찬가지입니다. 아날로그 방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지금 다 방문하게 돼 있는 거를 저희들이 계속 디지털화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디지털화로 하면서 유관기관과의 연계 시스템을 가지고 오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 그 부분이 상당히 회원들에게 편하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이상 방청 질문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후보자들의 마무리 발언을 듣겠습니다. 후보자들께서는 본인의 강점 및 경쟁력을 중심으로 2분씩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원래 아까 방청객 질문 때문에 순서가 조금 혼선이 왔습니다만 그래도 원래 예정돼 있는 대로 김현태 후보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시작할까요? 시작하시죠. 오늘 마무리 발언은 꼭 왜 본인이 회장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선 제가 꼭 회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자명합니다. 건설기술협회는 100만 명의 회원이 가입된 방대한 규모로 여기 아시는 분 자세히 아시는 분 없으시겠지만 연간 민원이 병력 신고 75만 건, 제 증명관리 190만 건, 전화 35만 건 등 약 300만 건이 연간입니다. 약 250일을 일한다고 보면 하루에 12,000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직접 민원입니다. 이 업무를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누가 새로 들어와서 잠깐 사이에 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100만 명의 조직이거든요. 여기 아까 말씀 나왔지만 회원들의 생활을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이런 민원을 빼고 국토부에서 지명하는 상권 부인한테 맡기고 일만 본다는 후보도 있었고 또 각종 행사 이런 거에 따라서 당장에 회원이 느끼는 절박함을 등한시하는 후보도 있었고 하지만 저는 13대 회장으로 회원이 주인 협회라는 기치를 내걸고 혁신을 거듭해서 많은 성과를 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회 내 개선해야 될 사항을 누구보다도 더 잘합니다. 또한 건설 기술인에게 불합리한 관련법을 개선하기 위해 입법권을 가진 비례대표를 국회의원을 배출해야 되는데 이번에 출마한 회장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는지 사실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임기 중에 비례대표 배출을 추진하다 경험 부족을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를 오랫동안 왜 그랬는지 분석하고 하다가 지금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회장을 해야 되겠습니까? 의지마저 없는 분이 해야 됩니까?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제가 해야 됩니까? 이상입니다. 예, 김재건 후보님. 오늘 장시간 그때 가장 큰 문제가 났는데 가장 단순한 문제입니다. 전화불통, 불친절, 경력신고 복잡해서 너무 불편합니다. 또 직원들도 현 회장은 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까? 6년 동안 여기 앞에 계신 김연태 전임 회장, 지금 현 회장이 해결을 했어요. 이제 여러분 새로운 사람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깔끔하게 고치고 다시 한번 건설기술협회 영광을 찾겠습니다. 역대 전임 회장들 제가 만나가 왜 내가 3년 전에 이등했는데 또 출마해야 되겠느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사명감을 갖고 입후보했습니다. 역대 회장님들이 잘못된 점을 고치고 현 시대에 맞게 시스템화 시키려고 요구했습니다. 그 존경하는 회장님들의 이름은 여기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연임을 하기 위해서 추상적이고 실적 쌓기 업무용 업체 옛날 초심으로 가서 조직을 개편하고 회원 존중의 근무를 해주려고 또 여기에 별관 임대 건물은 그분들이 협회를 만들고 장립회가 토지를 샀다고 합니다. 이 토지 사기에 언론 부대에서 전세 사기란 보도가 나옵니다. 여기에 계신 기술인 회장, 대의원들이 무슨 회원들에게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리는지 언론 보도가 없으면 몰랐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할 일은 간단합니다. 경험 많습니다. 협회 이런 것을 현장 제가 하면 새로운 시대를 위한 기초를 만들고 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사회자님께 먼저 화강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뭐라고 합니까 이 마무리 말 전에 어떤 얘기할 부분을 줄 수 있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언론도 있고 회원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전세 사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팩트를 얘기하고 대신 제가 마무리 말은 1분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마무리 말도 전세 사기를 하겠습니다. 예, 요즘 마무리 그 어투가 상당히 재밌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말은 주어, 동사, 목적어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협회가 세입자한테 전세 사기 처먹었다. 이래야 전세 사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협회가 근데 실질적으로는 통임대업자가 세입자한테 전세 사기를 쳤거든요. 근데 왜 협회 전세 사기를 얘기합니까? 꼭 대장동 사태를 토건비리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서 어떤 남을 공격하는 이런 아주 요즘 세계가 나쁜 것인 것 같습니다. 전세 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협회는 그거를 협회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30가구를 해서 통임대업자한테 그거를 줬고 10년 전에 그 통임대업자한테 준 조건은 세입자한테 월세를 줘라는 조건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월세를 줘라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도 전세허기에는 곤란하게끔 등기부 등본도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 통인대업자는 우리한테 지속적으로 월세를 줬다고 서류를 계속 넘겼습니다. 위조서류를 낸 거죠. 그리고 이 월세 들어온 업자들은 그거를 부동산업자나 이런 쪽에 제대로 확인을 안 하고 자기네들이 전세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사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세입자들이 우리 협회를 상대로 지금 우리 김재훈 회장님이 얘기하듯이 협회가 허술하고 방만한 관리로 전세 사기를 방조했다 해서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 통임대업자를 통해 상대로 니들 때문에 우리가 업무 방해를 받았다. 니네 허위서류 때문에 업무를 받았다는 그런 형사고발을 해서 현재 검찰에 송치 중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세입자들이 그 통임대업자, 그 다음에 25개의 중개업자, 우리를 상대로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전세사기하고 협회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자꾸 왜 협회에다가 전세사기를 해서 회원들을 이렇게 이 협회를 나쁜 데로 보는지 앉아서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일단 마지막으로 우리 박정민 의원님. 네.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후보자 토론하는 걸 처음 해봅니다. 일단 우리 세훈 회장님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회장 후보 박종면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건설 산업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협회도 변해야 합니다. 변의 권익을 보호하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협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역동적이고 실행력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도 현장에서 뛰고 있습니다. 건설 기술들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년간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회장을 맡으면서 협회가 해야 하는 일과 개선해야 할 점을 누구보다 깊이 고민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협회가 변화와 혁신을 통해 회원 중심의 협회로 발전해야 합니다. 만약 제가 회장이 된다면 제 급의 전액을 장학금으로 전환하는 후배들을 먼저 지원을 해보겠습니다. 각 학회에 저희 회원 수만큼 분할해서 제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젊은 기술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협회의 역할이며 저의 확고한 신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기술인 여러분, 저는 실천하는 리더십으로 여러분과 함께 변화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건설기술입법 제정, 공제조합 설립 등 회원들에게 꼭 필요한 현안을 반드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미래 건설인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를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리더십, 이제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협회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저 박종면이 건설인의 미래를 바꿔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장시간에 걸쳐서 진행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제15대 회장 후보자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